이번에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미크론 확산세가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은 확산세가 속도가 더딘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조금 더딘 거는 맞습니다. 이제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들을 보면요. 어제 발표가 239명, 그 전일이 236명이었거든요. 이게 거의 최고치입니다. 우리 청해부대 들어왔을 때 집단 감염 이후로는 239명이 최고거든요. 예. 근데 이들 환자 중에 88%가 오미크론이에요. 그럼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이 12.5%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예. 이 12.5% 2,300명 이게 과연 전부 다일까 하는 부분이 문제는 좀 있어요. 이 확산 비율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12월 다섯째 주에 4%였던 것이 지금 3배가 늘어난 상황이니까 좀 간격이 일주일 정도라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한 10 내지 15% 정도이기 때문에 의심 환자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했을 때에는 이 정도 12.5%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는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을 예.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들을 보더라도 10%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히 우세종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언제든 폭증할 네, 수 있는 언제나 거군요.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 뭐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가 한두 주는 늦은 것으로는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2, 3주라 할지라도 설날 이전에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거의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잠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9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90명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일째 3,000명대를 유지했고요. 그런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5명이 늘었고요. 2주일 전과 비교하면 76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도 보면은 6명이 줄어서요. 780명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네요. 예, 사망자는 43명이 늘어서 누적 6,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쨌든 감소세가 뚜렷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이제 완화 조치가 나오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감소세가 뚜렷하긴 하지만 급격한 감소세는 아니고 지금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체기요. 예,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다행인 것은 60대 이상들이 3차 접종을 많이 맞아서 그 확진자 비율이 한 15%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확진자가 많아져도 위중증 환자가 그 비율만큼 많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화요일 다음 수요일이 항상 1,000명 이상 최고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한 3,000명, 4,000명 정도에서 안정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 이 3,000명, 4,000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안심할 만한 숫자는 아닌데요. 아직 완화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예. 완화했을 때 분명히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12월 18일 날 거리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이후에 예. 지금 4주가 지나는 시점에서 과연 이거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방역인가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좀 피해가 생기더라도 사회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의 완화, 즉 9시까지 되던 것을 한 12시 정도로 하고 예. 사적 모임 인원도 4명에서 한 6명 정도로 완화로 시킨다면은 방역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2주일 정도는 이 정도의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야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요. 예.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야만 사실은 방역도 수용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일단은 완화를 하면서 2주일 정도 더 보고서 설날 이전에 특별 방역 대책 우리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설날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예. 사실은 수도권에서부터 비수도권으로의 이 확산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또 그 비수도권에서 확산이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아주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 설날이라는 것이 끼어 있어서 아주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한번 완화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4차 접종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4차 접종 여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의료진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들은지 4차 접종을 고려를 하고 실제로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3차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4차 접종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4차 접종을 지금의 백신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새로운 개량 백신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이르면은 3월 달에 파이자에서 뭐 상용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 4차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시기는 아니고 가능한 한 3차 접종을 고령층에서 거의 100% 가까이 맞게끔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 2차 접종 한 번도 안 받은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이 7, 80만 명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이분들이 뭐 거의 그 중증 환자들의 50%를 차지하고 사망자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18세 이상의 환자들이라는 것은 그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한데 이분들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약을 처방할 때도 이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접종 환자한테 먼저 줘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백신 패스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서 60대 이상의 고령층한테 접종을 좀 독려하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4차 접종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도 거론을 했습니다. 바로 11세 이하 아이들의 백신 접종인데요. 이 부분도 빨리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제 생각에서는 5세에서부터 11세까지의 접종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 또 이 승인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제할 상황은 아닌 것이 이 5세부터 11세 사이는 사실은 파이자 한 가지거든요. 3분의 1 용량, 즉 1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는데 그 부작용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항체 형성은 굉장히 잘 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사실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뭐 사망하는 케이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성장기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 후유증, 뭐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성장기에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떤 세포들이 감염이 되면서 어떤 장기 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맞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의 유행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특성이고 특히 이 오미크론이 어린아이들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예방접종 자체를 못 맞는 4세 이하의 아이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안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접종을 받음으로 해서 가능한 한 접촉에 가족들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은 막을 수 있는 방식은 꼭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이자 먹는 치료제 언제 처방되는지도 관심이잖아요. 이제 곧 들어오고 곧바로 처방이 된다고 하는데 재택 치료자들한테 배송을 할 때요. 공무원들, 보건소 공무원들이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빨리 배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차질 생기는 건 아니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초기 물량이 문제인데요.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도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뭐 알려지기로는 2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배송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2만 명, 3만 명 환자들이 생기고 뭐 수천 명씩 배송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공무원들이 해서는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동네 의원에서 처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뭐 것으로 가족이 보입니다. 찾아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가족이 되나요? 찾아오거나 하건 그 지정 약국들을 정해놔서 거점 약국에서 실제 배송을 확진자 집에까지 해줘야 되는 방법. 예. 왜 그러냐면 직접 찾아오지 못할 사람들도 있기는 있을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가서 찾아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친족들이 또 찾아와야 되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거점 약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치해 놓고서 빨리 배송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 진단하고 처방하고 투약할 때까지 적어도 5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후 처방이 받고 배송이 돼서 투약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다면 사실 이 투약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교수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또 요즘에 오미크론 환자 중에서 외국 사례 보면은 팔꿈치 같은데 피부 질환이 나타난다 그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특징적인 것이 남아공에서는 밤에 잘 때 굉장히 많은 식은땀을 흘린다는 것이 특징 증상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조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영국에서 지금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특히 팔꿈치 같은데 팔다리에 생기는 것이 전조 증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호흡기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조 증상으로 그런 이상 반응들이 발진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일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